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2016년 이후로 외교가 단절됐던 사우디와 이란이 최근 다시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하죠.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 중재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었다는 건데요. 최근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강국 사우디와의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함께 많았는데요. 그리고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하이 협력기구, 일명 SCO에 합류한다고 밝히면서 그 말은 현실화가 됐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부터 반미 감정이 높았던 중동은 최근 미국이 중동 부분에서 상당 부분 발을 빼면서 이 안보의 협력자로 중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IT 하면 미국이지만 중동 쪽에서는 이 IT 산업에 대한 투자로 미국이 아닌 한국 쪽에 더 눈길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사우디 훈풍이 다시 한번 불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사우디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트너인데요.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이슈로 작년에 한번 우리 시장에 큰 돌풍이 불었었죠. 사우디가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큰 훈풍을 불어들일 수 있을지 이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빨리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김영일 전문가 항상 그 얘기하는 빈살만, 오랜만에 또 살만형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사우디,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트너인가? 일단은 사우디발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은 강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하나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사우디 관련주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사우디와 우리나라 간에 계속되는 이제 협력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섹터 작년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살마니 형 관련주였거든요.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살마니 형 이야기만 그냥 입김만 불었다 하면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세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파트너가 사우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건데 네. 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국가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뭐죠? 원래는 2019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까지 해가지고 2위, 3위로 떨어지다가 2022년 갔을 때 급격하게 순위가 하락을 했어요. 한 32위 정도. 이 정도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네요.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국 이제 22년 작년에 이제 32위로 떨어졌고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 1, 2월을 봤더니 이제 무역 통계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통계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적자가 심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중국이었던 거죠. 중국이랑 싸운 것도 아닌데 뭔가 심각하네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생산 거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여전히 그렇죠. 수출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온다. 역시나 아무래도 크게 파이가 나왔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 역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공급망 개편, 글로벌적인 공급망 개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얼마 되지 않았기는 하지만 역시나 또 최근에 이제 양회를 보게 되면은 전략의 어떤 경제 목표치 양회에서 굉장히 좀 낮게 내놨잖아요.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이 양회 이번에 경제 목표치를 낮게 내놓은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도 우리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유럽도 우리를 견제하니까 굉장히 경제 목표치가 높게 설정을 될 수가 없겠다. 그렇죠. 경제 성장을 빠른 폭으로 할 수가 없겠다. 결국에는 나라라는 게 그냥 나라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나가면서 서로 이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 나가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은 그게 어느 정도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또 경제 목표치를 굉장히 좀 낮게 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가 탈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자꾸 이제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너네들도 지금 이 중국의 이러한 제재에 참여해라. 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러고 때문에 있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탈중국이라는 키워드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내수를 살려내고 내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쪽의 정책이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전만큼 중국에서 수혜를 크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새롭게 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해진 거고. 있어야죠. 예, 현대기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던 것에 큰 이제 비중이 인도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인도가 새롭게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운 또 대안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사우디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나온 이슈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협력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슈는 네이버와 사우디 간의 이제 이 디지털 협력 MOU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우디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였었죠. 이제 사우디 주택부 그다음에 이제 투자부와 함께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도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이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의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네옴시티하고는 별개로 사우디 나라 자체에 대한 거하고 협약을 했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 같은 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네옴시티가 네. 기존의 이제 도시보다는 완전히 이제 친환경, 최첨단 네. 이 스마트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협력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옴시티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의 44배 넓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6,500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네이버가 이 스마트 빌딩 네. 이쪽에 좀 기술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한번 다뤘었던 이제 아, 네이버 특화망? 신사옥 있었잖아요. 아, 특화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이버 이제 특화망 네. 다루면서 네이버가 신사옥을 이제 새롭게 이 개설을 네. 했었고 그 신사옥에 이제 로봇도 돌아다니고 맞아요. 네. 엘리베이터도 완전히 최첨단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스마트 빌딩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기술력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러한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B2B 사업 쪽으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2사옥 이름이 1784잖아요. 1784? 네, 네이버의 제2사옥 이름이 이제 1784인데 이제 1784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사우디와 함께 이 B2B 사업에 좀 힘을 쓸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네이버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같이 진출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도 같이 진출을 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네요. 네,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옴시티 말고도 사우디하고 이것저것 엮이는 게 슬슬 많아지면서 야, 이제 생각보다 중국을 많이 좀 탈중국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어쩔 예.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 탈중국이라는 건 지금 현재 중국의 스탠스도 아무래도 이제 내수 위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장을 그쵸.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어.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고객사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사우디 진출 준비하고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로 이해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우디 진출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네이버와 사우디가 디지털 전환 MOU를 맺었다. 네네. 이전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우디 쪽에서 이제 실사 나왔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네. 실사 들어갔던 기업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아스타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스타가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잠깐 이제 쉬어가는 그림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실사 나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는 그림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여전히 사우디발 이슈로 인한 이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우디에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을 실사를 하고 이제 사우디의 산업단지가 좀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현지와 함께 이제 학자 법인 형태로 새롭게 이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우디가 자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80%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력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 이 기업들의 어떤 이 진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어느 정도 협력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게 이제 자원을 좀 지원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서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고 가면요. 네. 자, 지금 이 사우디에서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우디에 이제 현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다양하네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시장에서 이야기 나왔었던 건 의료 쪽으로 이오플로, 아스타, 미코바이오메디죠.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오플로도 상당히 좋은 수급 그러면서 이제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실사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예.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가장 조금 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물 부족 현상. 네. 예,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우디가.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 간 누수를 방지해야 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프라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인프라를 또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를 갖춰가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유민에스트라고 하는 이제 IT 디지털 쪽의 필름형 센서 이 생산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쪽이 이제 이 누수되는 액체 그리고 이제 물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 용액 그리고 오일 등 모든 액체를 감지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사 쪽에 유민에스트라는 기업이 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스코넥 1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사를 받았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우디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든지 네. 그다음 전력망을 좀 현대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코넥의 리튬 1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차 전지가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 가스, 수도, 열 이제 이 스마트 미터기 그리고 원격 검침기의 전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코넥의 리튬 1차 전지가 굉장히 수명이 뛰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결국에는 지금은 인프라 쪽에 완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걸 다 새거로 바꾸고 있네요. 네, 스마트 도시, 네. 스마트 인프라, 네, 스마트 땅 그리드, 자체를. 네,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번에 사우디 정부에서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게 되면 이오플로나 뭐 아스타,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에스코넥 딱 이 4개 정도가 지금 상장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사우디 이슈가 한번 묻었다 하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지금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기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우디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일본이나 미국 쪽보다도 더욱더 이 협력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좀 더 이 확실한 후보로 또 뛰어오르고 있는 확실하죠. 상태이기 돈이 때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사우디가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조금 넓혀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중소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큰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중소 이제 중견 기업들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또 이제 건설 인프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신재생이나 혹은 이제 IT 디지털 쪽에 상장사들이 또 새롭게 이슈가 엮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 상장을 만약에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도 사우디하고의 이런 협력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오히려 회사를 키우기에도 좋은 또 명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우디 이슈는 사실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제 계속적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우디와는 저는 그림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항상 우리나라가 슈퍼홀이 돼야 된다. 기술력으로 이제 앞서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자원 받아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을 제공을 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이러한 느낌이 지금 사우디에서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우디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이 섹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단기적으로 뭐 저 바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길게도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우디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투자자 생각을 입장에서는. 해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렇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를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새롭게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AI 로봇 그 외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터가 생긴 건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순환매 나오는 과정 속에 이제 먹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 사우디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장기적인 투자가 이제 유효할 것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아스타 차트도 다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3연상 나와버린 다음에 지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오 플로우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오 플로우가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잠시 쉬고 오늘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네네. 모습. 그런데 이런 이 그림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관심받은 수급으로 인해서 짧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저는 지금 현재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MOU를 맺는다거나 혹은 이제 뭐 협력 관계를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투자권들이 있어야지 그때 진짜 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쌀만형 관련주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크게 뛰어오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기대감 소멸돼 버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떠오르는 구간이 됐을 때에는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줄 겁니다.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연속적으로 트레이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상장사 중에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뭐 MOU 맺었다. 그쵸.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실사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는 시장을 완전히 끌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네. 작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거리 중에 하나가 새로 생겼구나. 그래서 사우디 관련된 이슈는 이제 수급 들어갔을 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먹거리 정도는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강세 보일 수 있는 섹터로 또 접근을 하는 이러한 순환매의 이러한 일환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워낙에 시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히 뭐 길게는 안 가고 짧게 가지만 아주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우디 관련된 얘기를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